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두 거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흔히 삼성과 현대라고 하면 재계 1위와 2위를 다투는 영원한 라이벌, 혹은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와 모빌리티 등 첨단 신성장 사업에서 부딪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경쟁보다 협력을 택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젠슨 황과의 깐부 회동에도 이 두 사람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인연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사에서 재벌 총수끼리, 특히 1위와 2위가 친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견제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들의 할아버지 세대인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겹치는 업종이 거의 없어 겉으로는 나쁜 사이가 아니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부잣집 엘리트 유학파 출신으로 관리의 삼성을 만든 이병철과 강원도 통천의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 쌀가게 배달부터 시작한 현장의 현대 정주영은 태생부터 스타일이 너무나 달랐기에 사석에서는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매우 싫어했던 인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병철 회장은 김우중과는 절대로 사업을 같이 하지 말아라 라는 말까지 남긴 것으로 전해질 정도죠.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이 삼성과 현대가 하는 사업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음의 앙금이 깊게 남아있던 것입니다. 특히 전두환 대통령 시절 이루어진 기업 간 업종 조정, 즉 빅딜 과정에서 대우가 이익을 본 것에 대한 적개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삼성 이병철 회장은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과는 중마고우 사이였습니다. 경남 일령에서 태어난 이병철 회장은 11살이던 1921년 학업을 위해 진주 지수초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한 해 전에 2학년으로 들어온 구인회 회장과 학급 친구로 만났습니다. 출석부에 구인회 회장이 6번, 이병철 회장이 26번이었고 구 회장이 3살 위였지만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됐습니다. 심지어 훗날 구인회 회장의 삼남 구자학 아워홈 회장과 이병철 회장의 차녀 이수키 씨가 결혼하면서 사돈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사이도 삼성이 LG의 텃밭인 전자사업에 진출하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1968년 봄 안양 베네스트 CC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화는 전설처럼 내려오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자서전에 따르면 라운딩 도중 이병철 회장이 구인회 회장에게 불쑥 말을 던졌습니다. 구 회장, 삼성도 앞으로 전자사업을 하려고 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은 설탕, 모직 등이 주 업종이었고 전자와 화학은 LG의 동무대였습니다. 이 통보를 들은 구인회 회장은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익이 남으니까 한락하는 거 아이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카더만은 이 말을 남기고 구인회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재계에서 1등과 2등의 협력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죠. 시계를 돌려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빈소를 찾았지만 가장 먼저 조문한 인물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조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 선대 회장들처럼 반목하는 관계가 아니라 삼성과 현대, 기업 간의 관계를 넘어 개인적 신뢰와 존중이 형성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두 사람은 형 동생하는 사이로 알고 지내고는 있었지만 이재용 회장은 당시 정의선 회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크게 감동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심 어린 신뢰가 오간 순간이었죠. 정의선 회장은 1970년 10월 18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초대 회장과 이정화 여사의 장남이자 외아들, 즉 정주영 창업자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휘문고등학교 81회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그 후 현대전공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에서 MBA를 마친 뒤에는 일본의 거대 종합상사인 이토추 상사에서 2년간 근무하며 밑바닥 실무를 익혔습니다. 1995년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의 장녀인 정지선과 결혼했는데 이는 정략결혼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사귀어 결혼한 연애결혼 케이스입니다.
당시 같은 성씨라서 집안에 반대가 있었으나 정주영 명예회장이 본관이 다르면 상관없다며 쿨하게 허락해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 아버지인 정문구의 자리를 물려받아 제2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재벌가 오너 경영인 중 능력과 성과 면에서 평이 매우 좋습니다. 현대가의 장손이라서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정주영, 큰아버지 정문필, 아버지 정문구 등과 매일 새벽 5시 반에 같이 아침밥을 먹으며 엄격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성공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 디자인 기아의 전성기를 열었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를 성공적으로 런칭시켰습니다. 여담이지만 현대 일가는 남자들이 앉는 밥상과 여자들이 앉는 밥상이 따로 있는 종법 풍습을 유지했는데 정의선은 집안의 장손으로서 범현대가의 리더들이 모인 소위 헤드 테이블에 앉는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연스럽게 제왕학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삼성 이재용 회장은 1968년 6월 23일 삼성 창업주 호암 이병철의 손자이자 이건희와 홍라희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경복고등학교 62회,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87학번을 졸업했습니다. 이후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가서 배우라고 조언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교인 와세다 대학의 강력한 라이벌인 게이오 기주쿠 대학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재계에는 게이오 출신으로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경영학과가 아니라 동양사학과를 나왔지? 라고 궁금해하십니다. 대학 진학 당시 조부 이병철 회장이 경영학은 나중에도 금방 배울 수 있다. 경영자가 되려면 인간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하니 인문학을 전공해라. 라는 말로 권유해 동양사학과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흔히 인문학이나 역사를 배우라는 말을 그냥 교양 쌓으라는 말로 듣기 쉽지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인류 사회의 변화상과 메커니즘을 알 수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본인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이를 노리고 추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재용 회장은 학부를 다니며 치우침 없는 역사관을 길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생활도 남달랐습니다. 이건희와 홍라희 부부의 자녀 교육 방식 덕분인지 일반 대학생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생활했습니다. 학생부 아버지 직업난에 삼성 회장이 아닌 회사원이라고 기입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성격 덕분에 인간관계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경영기획팀 상무부,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1998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의 장녀 임세령과 결혼했으나 합에 이혼했고 현재는 재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배경,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 재벌 3세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은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를 맞으면서 본격적인 기술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가 차세대 배터리 공동 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까지 이건 단순한 부품 계약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함께 키우겠다는 거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즉,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삼성과 현대의 연합군을 구축한 셈이죠. 이쯤 되면 중국의 CATL이나 일본의 도요타, 심지어 미국의 테슬라까지 긴장할 만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고 정의선 회장이 삼성 SDI 천안 사업장을 답방하는 모습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산업에 있지만 글로벌 무대에서는 대한민국 재계를 대표하는 투톱 리더로 함께 뛰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한국 재계가 과거의 경쟁 중심에서 협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전엔 어땠을까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경쟁이 당연했죠. 같은 업종은 물론이고 다른 업종까지도 대기업끼리 치열하게 물고 뜯는 게 한국 재계의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협력이 곧 경쟁력이다. 삼성과 현대의 협력 모델은 이제 한국 대기업 전체가 따라야 하게 된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된 겁니다. 이재용 회장이 재계 인물 중 처음으로 마음을 99%연 유일한 인물이 정의선 회장이라고 하죠. 이건 단순히 사적인 친분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인식할 때 한국 기업들은 더 큰 시너지, 더 큰 혁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재계는 예전처럼 각자 따로 뛰는 게 아닙니다.
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듯이 상생과 협력이야말로 앞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